독립운동가 제대로 알기. 이승만의 열강 외교론의 날개가 꺾인. 박용만의 항일 무장투쟁. 임정과 공산주의 세력에게 공격을 당한 박용만. 이승만과 박용만의 악연을 이야기하기 전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지만 박용만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 박용만에 대해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박용만은 1881년 8월 26일 강원도 철원의 평민가정에서 출생한 대한제국의 계몽운동가이자 언론인, 한국의 독립운동가, 군인, 언론인입니다. 1904년 일제 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운동에 가담했다 투옥되었는데 당시 감옥에는 만민공동의 사건으로 투옥된 이승만과 정순만이 함께 있어 이들이 의형제를 맺어 삼만이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그 뒤 세 사람은 미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의 질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했는데 박용만은 1909년에 네브래스카의 커니 농장에서 무장독립군 양성을 목적으로 한인소년병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대조선 국민군단을 설립해 지도하는 등 무장투쟁 운동을 벌였는데 이승만, 안창호, 서재필과 함께 제미국 한인교민사회의 초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승만의 사상적 동지였으며 이승만을 하와이에 정착시켰으나 1914년 독립운동 방법의 차이로 이승만과 갈등을 겪다 정적으로 변신을 합니다. 1928년 군자금 모금차 중국 텐진에 체류하던 중 독립운동 자금에 쓸 돈 1,000원을 내놓으라는 의열단원 이구연, 박인식, 이규서 등의 요구를 거절했다. 암살당하는데 호는 우성이며 강원도 철원 출신입니다. 더구나 친일파라는 누명까지 쓰게 되는데 일명 이해명으로 불린 이구연 등 두 남자가 박용만의 집을 찾아와 조선혁명 사업에 쓰겠다며 1,000달러를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박용만을 사살한 것입니다. 이구연이 구실로 삼은 박용만의 변절설은 1924년 박용만이 조선 총독부 사이토 마코토 총독을 만났다는 것인데 이 일에 대해 박용만 스스로도 자신이 일본 총독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한 한, 중, 1·3국의 협상에 조선민족의 대표로 선출되어 이루어진 것이란 증언이 나오고 있고 당시 정적 관계였던 인물들에겐 좋은 표적이 되었습니다. 박용만 암살 사건을 계기로 미국 내 한인 교포사회에 상하이 임시정부 및 상하이 무장투쟁론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빌미를 제공했고 서재필, 안창호, 이승만 등은 제중국 무장투쟁론자들을 크게 성토했습니다. 배우는 김원봉의 의열단으로 김원봉이 박용만이 밀정이었다고 모함하는 증언도 있는데 임시정부 반대파로 정적이 많았던 박용만은 사후에 임시정부 측과 공산주의 세력에게 공격을 당해 죽음이 정당화되었습니다. 박용만의 암살은 당시 독립운동계의 극심한 분열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인데 광복 후 이승만은 그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회피했고 이후 한동안 잊혀졌다. 1960년대 초부터 행적 발굴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62년 3월 1일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고 1995년에는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는데 미국 내 유일한 무장독립운동 단체를 설립하려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됩니다. 반면 언론인 송건호는 그의 행동이 모함을 비판했는데 당시 여론을 들어 은밀하게 입국해 외적에게 돈을 받으러 갔다는 것은 선의에서 나온 일이라도 오해받기 충분하다며 암살한 의열단원 등을 칭송했습니다. 절친이 되었다 정적이 된 박용만과 이승만. 한편 박용만은 이승만과 악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인연이 있는데 원래 두 사람은 절친한 동지로 미국에서 유학 후 독립운동 지도자 역할을 했지만 노선 차이로 완전히 결배를 합니다. 이승만의 외교로는 조선의 힘으로는 독립이 어려우니 열강과 외교 교섭을 통해 그들이 조선을 독립시켜 주도록 하자는 것이며 박용만의 무장투쟁론은 군사력을 양성해 무력 항쟁을 벌일 준비를 해나가자는 것입니다. 이승만은 4.19로 하와이로 쫓겨난 뒤 비서에게 일생에서 가장 힘든 상대는 박용만이었다고 회고했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이승만과 박용만은 경성 감옥에서 처음 만나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이승만은 탈옥을 감행했다 가중되어 사형 선고를 받을 뻔했지만 선교사들의 주선으로 감형되어 감옥 생활을 하고 박용만은 관비 유학생으로 일본 유학 후 박영효와 연루되었다는 죄목으로 감옥 생활을 몇 개월 했습니다. 그는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1904년 일제 황무지 개척권 요구에 반대하다 다시 감옥 생활을 했는데 1904년 추록한 지 몇 달 뒤 이승만은 미국으로 떠나 장로교 목사 추천으로 조지 워싱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 석사과정에 입학했고 2년 만에 박사를 달라고 우겼지만 성적 불량으로 석사를 마치지 못하자 프린스턴 대학 박사과정에 입학해 2년 만에 파격적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을 무렵 하버드 대학에 석사학위를 달라고 요청해
계절학기 수업 하나를 이수하는 조건으로 학위를 받았는데 이렇게 억지를 부려 취득한 그의 학위는 평생 그의 권위를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한편 박용만은 주로 미국 중부의 네브래스카와 콜로라도를 근거지로 삼고 미국으로 오는 조선인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주선하면서 청년들을 규합했습니다. 그는 네브래스카 주립대학에 입학했는데 이유는 좋은 군사훈련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으로 정치학을 전공하면서 ROTC에 입단했는데 한인 소년병학교를 창립 학생들이 여름방학에 입소해 군사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그 후 헤이스팅스 대학에서 기숙사와 학교 시설을 제공받아 한인 소년병학교를 이전해 규모를 확대시켰는데 이 학교는 일본의 항의로 1914년 폐교될 때까지 6년간 90여 명의 생도를 훈련시켰습니다. 여러 단체로 분립되어 있던 미주 지역의 한인 조직들은 마침내 1910년 대한인국민회로 통합되었는데 박용만은 이때 무형국가를 조직하기 위해 1911년 신한민보 주필에 취임했습니다. 무형국가는 백성은 있으나 토지가 없어 남의 토지 위에 만든 국가라는 뜻으로 그는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중앙총회를 설립하는데 전력했는데 그가 주던 헌장은 한국 최초 공화주의 선언이었습니다. 한편 이승만은 1910년 귀국해 신변보장을 받으며 YMCA에서 종교활동과 교육활동에만 전념하던 중 배고인 사건이 터지자 친일 선교사의 도움으로 세계감리교대회 조선대표로 선발되어 다시 미국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도착한 후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사이에 한국은 전통이 지배하는 느림보 사회에서 활발하고 웅성대는 산업경제의 중심으로 변모했다고 오히려 일본을 찬양했습니다. 당시 하와이는 조선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으로 자신들을 지도해 줄 사람으로 박용만을 초청했는데 박용만은 1912년 말에 성대한 환영식을 치르고 본격적으로 하와이에서 자치제도를 실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하와이 한인지방총회를 법인으로 등록했고 특별경찰권을 인정받았으며 국민애무금제를 도입해 재정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사업을 정력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특히 그는 1914년 앞으로 독립전쟁을 수행할 군사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조선 국민군단과 장교 양성을 위한 사관학교를 설립했고 대한제국 군인 출신들이 교관을 맡아 체계적인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한편 미국에 왔다 귀국을 포기해 오갈 데 없던 이승만을 하와이로 초청해 준 것은 바로 박용만이었고 이승만이 1913년에 호놀룰루에 도착하자 성대한 환영 행사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파국은 곧 시작되었는데 문제는 주도권과 돈 때문으로 이승만이 여자 기숙사를 짓겠다며 모금을 시작했으나 여의치 않자 국민회의 부지를 자신에게 이전시켜 달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국민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다음에 하와이 지방총회를 장악하려고 했는데 국민회를 강하게 공개 비판하면서 각 지역을 돌며 추종자들을 모아 박용만 지지파에게 테러를 자행하면서 국민회를 장악했습니다. 이때 박용만은 191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치러진 국민회 중앙총회 선거에서 부회장에 당선되었는데 회장에 당선된 안창호는 이승만을 만나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하와이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그를 피해 넉 달간이나 잠적해 버려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떠나야 했고 그 결과 이승만의 탐욕은 국민회와 박용만이 심혈을 기울여 이룩해 놓은 조직과 재정을 송두리째 파탄내 버렸습니다. 결국 하와이 한인의 최고기관이자 자치정부로 자리잡아 가던 국민회는 이승만의 개인 왕국으로 전락했는데 이승만은 신문에 반일 교육을 하지 않으며 반일적 언급을 하지 않도록 통제한다는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그 후 1918년 회계감사에서 이승만의 부정이 드러나자 유혈 사태로까지 발전했고 이승만은 자신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인사들을 폭동죄 및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친일파라는 누명을 쓰고 살해된 박용만. 이승만은 법정에서 그들이 박용만 패당이며 미국 영토에 한국인 군대를 만들어 위험한 반일 행동을 하고 일본 함선을 파괴하려는 무리라고 증언했으나 모함이라는 것이 판명되고 살인미수 혐의는 기각되었습니다. 그가 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해 항일운동의 성과를 해치는 것마저 서슴지 않자 참다 못한 박용만은 1918년 이승만의 독선과 야욕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하와이 한인사회는 양분되고 말았습니다. 이승만은 3.1운동 이후 각지에서 임시정부 수립안이 나오자 이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을 자임했고 이를 승인하도록 밀고 나갔으며 국제발행권을 고집하면서 구미위원부를 만들어 상하이에서의 직무를 거부했습니다. 이승만은 궁지에 몰리자 자신이 배신하였던 박용만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뻔뻔한 강심장의 소유자였지만 박용만은 3.1운동이 일어나자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다니며 무장투쟁 세력을 규합했습니다.
1919년 4월 서울에서 한성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외무총장에 선출되었고 그해 9월 상하이에서 각처의 임시정부를 통합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개편할 때도 역시 외무총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인 이승만과 독립운동 방략에 있어 견해 차이가 커서 부임하지 않았고 5월 19일 하와이를 떠나 북경에 도착해 신채호 신숙 등 이승만의 노선에 반대하는 인사들과 군사통일 촉성회를 결성했습니다. 그 후 1923년 중국 상해에서 국민대표대회가 개최되자 임시정부 불신임운동에 앞장섰고 1925년 7월 호놀룰루에서 태평양연합 국제신문 기자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 활동했습니다. 1926년에는 독립운동기지 건설을 목적으로 북경에 대본공사를 설립했는데 대본공사의 설립 목적은 중국에서 미개 간지를 구입, 개간해 독립운동 근거지를 마련하고 독립군 양성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었습니다. 1927년 4월 호놀룰루 팔라마 지방에 국어학교를 설립해 학교 이름을 우성학교라 했고 직접 초등국어 교과서를 편찬해 교재로 사용했는데 1928년 북경에서 대본공사 사업 추진 중 피살된 것입니다. 그 후 군사기지 건설 자금을 모으고 중국 군벌들의 지원을 받아 군사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던 그는 1928년 친일파라는 누명을 쓰고 살해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친일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노선의 차이에 의한 참극이었을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승만은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미국 측의 박용만이 오래전부터 주장해왔으나 자신이 방해, 파괴했던 한인 군사부대 창설을 제안했습니다. 결국 박용만은 이승만과의 대림, 나아가 노선이 달랐던 상하이 임정과의 갈등으로 우리의 독립운동사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잊혀진 것입니다. 오늘 독립운동가 제대로 알기는 이승만의 열강 외교론의 날개가 꺾인 박용만의 항일 무장투쟁이었습니다.